오디세이아 사권 시작하겠습니다. 두 젊은이가 스파르타에 도착했을 때 메넬라오스의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메넬라오스는 헬레네가 낳아준 딸 헤르미오네를 아킬레우스의 아들에게 보내려는 참이었고, 여종이 낳아준 아들 메가펜테스를 위해 알렉토르의 딸을 신부로 맞이하는 중이었죠. 메넬라오스의 집 곳곳에서 친척들과 이웃들이 가인의 연주와 노래 그리고 제인들의 재주를 구경하며 잔치를 즐겼습니다. 시종 에테오네우스가 귀티 나는 두 젊은이가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을 맞이할지 다른 집으로 가라고 할지 메넬라오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메넬라오스는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환대를 받아가며 이곳까지 돌아왔던 것을 잊었냐며 손님들을 모시라고 하였죠. 하인들이 손님들을 집 안으로 들였고 그들이 화려한 메넬라오스의 집을 감탄하며 바라보게 한 뒤 욕조로 안내했습니다. 시녀들이 씻기고 올리브 기름을 발라준 뒤 옷을 걸쳐주었죠. 손님들이 메넬라오스 곁에 자리에 앉아 골고루 차린 상을 내어왔습니다. 메넬라오스는 두 사람을 환영하며 음식 들기를 권하였습니다. 텔레마코스가 화려하게 장식된 집 곳곳을 보며 제우스의 궁정 정도가 되어야 이렇지 않을까 싶다며 페이시스트라토스에게 소근거리듯 말하였습니다. 메넬라오스는 그의 말을 알아듣고 어떤 인간도 제우스와 겨룰 수는 없지만 인간들 중에서라면 재산을 두고 겨루어 볼만하다며 자신이 8년이나 많은 일을 겪고 떠돌며 배에 싣고 돌아온 것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돌아다니는 동안 형인 아가멤논이 흉계로 죽었고 트로이에서 수많은 이들이 파멸을 맞이하였기에 이만한 재산을 갖고 살아도 즐거움이 없으며 그들을 두고 수없이 탄식하며 눈물을 흘린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비탄해하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은 잠시 가벼워지지만 이를 듣는 사람들은 곧 물려하기 때문에 어느샌가 그치게 된다고 하였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온갖 고생을 많이 했던 단 한 사람, 오디세우스에게만은 아무리 에달파에도 모자라고 그를 생각하면 잠도 음식도 싫어질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생사를 알 도리가 없으니 그의 아버지 라이르테스와 아내 페넬로페, 핏덩이인 채로 두고 온 텔레마코스가 그를 두고 비통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에달파하였습니다. 메넬라오스는 이미 손님으로 온 청년이 오디세우스의 아들임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에 대한 말을 듣고 눈물이 흘렀고 외투자락을 올려 눈시울을 가렸습니다. 메넬라오스가 이 청년이 스스로 밝히게 둘지 좀 더 꼬치꼬치 물으며 시험해볼지 궁리하는 사이 헬레네가 다가왔습니다. 헬레네는 이렇게까지 오디세우스를 닮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그가 갓난 아기일 때 집에 두고 왔던 텔레마코스가 틀림없다고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메넬라오스도 둘의 손발과 눈매, 머리털이 같고 방금 오디세우스에 대한 이야기에 눈물을 쏟기까지 했다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였죠. 참고로 텔레마코스의 어머니 페넬로페와 헬레네는 서로 사촌입니다. 오디세우스는 헬레네의 구원자로 스파르타로 왔지만 오히려 페넬로페와 결혼하였죠. 헬레네 메넬라오스의 결혼과 비슷한 시기였을 것이고 서로 잘 알았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자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나서서 이 친구가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맞으며 자신을 그와 동행하며 길을 안내하라고 보낸 분은 게레니아의 네스토르라고 알렸습니다. 메넬라오스는 정말 친우의 아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이 맞냐며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탓으로 수많은 싸움에서 고생을 하였고 함께 돌아왔다면 그에게 자신의 통치하에 도시 하나를 내어줄 정도로 어떤 사람보다도 아끼고 가까이 지냈을 것이라며 애통해하였습니다. 텔레마코스도 울었고 헬레네와 메넬라오스도 같이 울었습니다. 페이시스트라토스도 눈물이 흘렀지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말을 꺼내었습니다. 왕이시여, 이토록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 앞에서 감히 슬픔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 저 역시 전쟁에서 에오스의 아들에게 형 안틸로코스를 잃었습니다. 저는 형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누구보다 빨리 달렸고 전사로서 뛰어났다고 하더군요. 메넬라오스는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연배가 더 많은 사람이 할 법한 이야기로 슬픔이 과해지지 않도록 분위기를 바꾸려 하자 과연 네스토르의 아들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제 그만두고 저녁을 들자며 남은 이야기는 내일 다시 하자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차려진 음식을 들기 시작했고 헬레네는 슬픔이나 분노를 잠시 잊게 만드는 약초를 뿌린 포도주를 건네며 트로이에서 오디세우스를 만났었던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자기 몸에 매질을 하고 누더기를 걸쳐 거린으로 분해 트로이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헬레네는 오디세우스를 알아보았고 그에게 질문을 계속했지만 그는 교묘히 회피하였죠. 헬레네가 트로이 사람들에게 그의 정체를 발설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서야 그는 잠입해 하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마 팔라디온을 훔쳐내려는 것이었겠죠. 오디세우스는 여러 트로이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갔고 트로이의 다른 사람들은 소리내며 울었지만 헬레네는 그때 이미 메넬라우스를 버리고 트로이로 간 것을 후회하고 있었기에 속으로 흐뭇해하였습니다. 메넬라우스도 목마 속에 숨어 있을 때의 일을 꺼내며 오디세우스는 누구보다 참을성이 많고 강심장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군의 장수들이 목마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데이포보스와 헬레네가 목마 주위를 3번이나 돌았고 헬레네는 그리스군의 이름난 장수들의 아내 목소리를 흉내내어 그들을 불렀습니다. 메넬라우스와 디오메데스 같은 장수들도 뛰쳐나가든지 대답하고 싶어 몸이 달아올랐지만 오디세우스는 그들을 막아서고 붙들었죠. 오직 안티클로스만이 참지 못하고 헬레네의 목소리에 답하려 하자 오디세우스는 두 손으로 그의 입을 틀어막아 발각되는 것을 모면하였습니다. 텔레마코스는 심장이 무쇠같이 강했던 아버지조차도 파멸을 막지 못했다니 더 괴로울 뿐이라며 이제 기운을 회복할 수 있게 잠자리에 들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헬레네는 주랑에 침대를 마련해 두 손님이 잘 수 있게 해주었죠. 다음날 아침이 되자 메넬라우스는 텔레마코스에게 스파르타에 온 것이 무엇 때문인지 물었습니다. 텔레마코스는 어머니의 구원자들이 횡포를 부리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생사와 행방을 묻기 위해 왔다며 사실대로 알려주기를 청했습니다. 메넬라우스는 자신의 1인 양 분해하였고 오디세우스가 레스보스의 필로멜레이데스를 레슬링 시합에서 내동댕이쳐 이겼던 것처럼 돌아와 구원자들에게 치욕을 안겨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이깁토스를 떠나 파로스 섬에서 겪은 모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메넬라우스의 배들이 고향으로 가려는 중 파로스 섬에 정박하였는데 이후 바람이 아예 불지 않았고 20날 정도를 머물면서 양식마저 떨어져 굶주림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메넬라우스를 불쌍히 여긴 바다의 님프 에이도테아가 그에게 나타나 바다의 노인 프로테우스를 붙잡아서 어떻게 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였죠. 메넬라우스는 수하 몇 명과 함께 바다표범 가죽을 뒤집어쓰고 누웠다가 바다표범들 사이에서 쉬기 위해 올라온 프로테우스를 붙잡았습니다. 노인은 여러 형상으로 변하여 벗어나려 하였지만 메넬라우스는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고 결국 바다의 노인은 지쳐 항복하였죠. 메넬라우스는 프로테우스로부터 몇 가지를 묻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귀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자 신들에게 충분한 재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니 다시 아이깁토스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헤카톤베를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또 메넬라우스는 트로이를 떠날 때 뒤에 두고 온 사람들이 무사히 귀환했는지 물었습니다. 노인은 카페레우스에서 함선들이 파멸하게 되었던 것과 작은 아이아스의 죽음, 그의 형 아가멤논이 바다에서의 죽음은 피했지만 집에 도착해 죽게 된 일,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넓은 바다에 붙들려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노인은 칼립소의 궁전에서 그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붙들려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배도 없고 함께할 전우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바다의 노인 프로테우스는 메넬라우스가 죽은 후 엘리시온 들판으로 가게 될 운명까지 알려주고는 다시 바다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메넬라우스 일행은 노인의 말을 따라 함선들을 이끌고 다시 아이깁토스의 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적당한 곳에 도착하여 신들의 마음에 들만한 헤카톤베를 바쳤죠. 그런 다음 다시 배를 돌렸는데 이후로는 순풍이 불어 무사히 스파르타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끝낸 메넬라우스는 말, 세필과 전차 한 대 그리고 아름다운 술잔 하나를 선물로 줄 터이니 열흘 넘게 자신의 집에 머물다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텔레마코스는 자신은 기꺼이 오래 머물고 싶지만 필로스의 자신이 데려온 선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으며 선물은 감사하지만 이탁하는 말을 몰기 적당한 주로나 목초지가 없다며 말들과 전차는 남겨두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메넬라우스는 웃으며 대견하다는 듯 글을 쓰다듬었고 자신의 집의 보물 중 가장 값진 것이라며 은으로 만들어졌고 가장자리를 금으로 마감한 희석용 동이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헤파이스토스의 작품으로 시돈의 왕 파이디모스가 메넬라우스에게 준 것이었죠. 당시에는 포도주를 물에 타서 먹었습니다. 헤시오도스의 일관 아래서는 포도주와 물을 1대3으로 희석한다고 하였죠. 이런 큰 동이를 크라테르라고 부르는데 여기 술을 붓고 희석하여 여럿이 술잔에 덜어 먹었겠죠. 한편 이타카의 구원자들은 오디세우스의 집 앞 마당에서 원반과 창 던지기를 즐기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노에몬이 구원자들의 우두머리 격인 안티노우스에게 다가와 텔레마코스가 언제 돌아오는지를 아냐고 물었습니다. 텔레마코스에게 배를 빌려주었는데
그도 앨리스로 가기 위해 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노에몬의 말을 들은 구원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텔레마코스가 근처 들판 어딘가 있는 줄로만 알았었죠. 안티노우스는 텔레마코스가 언제 갔고 선원들은 그가 고용한 것이지 이타카에서 선발된 자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배를 억지로 앗아간 것인지 그의 부탁에 자진해서 내주었는지도 물었습니다. 노에몬은 텔레마코스의 청에 자진해서 배를 내어주었고 선원들은 텔레마코스가 모았는데 우리 다음으로 고귀한 젊은이들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멘토르가 그들을 인솔해 분명히 배에 올라 떠났는데 어제 새벽에 그를 보았다며 참 이상한 일이라고 하였죠. 리더 격인 안티노우스와 에우리마코스는 구원자들을 모이게 하였습니다. 안티노우스는 텔레마코스가 앞으로 우리의 재앙이 될 것이니 날랜 배 한 척과 20명을 그가 돌아오는 길에 매복시켜 미리 손을 쓰자고 하였죠. 전령 메돈이 구원자들의 계획을 엿듣고 급히 페넬로페에게 알렸습니다. 페넬로페는 아들이 떠났던 것을 몰랐다가 이제야 알았고 또 아들이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슬픔과 두려움에 애처롭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녀들이 이 일을 숨겨 자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였죠. 그러자 에우리클레이아가 용서를 빌며 그간의 일을 이실직고 했습니다. 자신이 텔레마코스가 떠나는 것을 알고 그가 요구하는 것들을 내주었다며 그는 열이틀이 되기 전에는 어머니가 상심하는 일이 없도록 절대 알리지 않게 맹세하게 했었다고 울며 말하였습니다. 페넬로페는 울며 아테나에게 아들의 무사 귀환을 기도하였고 온갖 일들을 생각하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한편 안티노우스는 20명을 선발하여 무장을 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이타카와 사모스 중간에 아스테리스라는 섬에 매복하여 텔레마코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테나는 에우멜로스와 결혼하여 페라이에 살고 있는 여동생 이프티메의 환영체를 만들어 페넬로페에게 보냈습니다. 이프티메는 언니의 머리맡에 서서 신들이 도울 것이니 텔레마코스가 무사히 돌아올 것이라고 말해주었죠. 페넬로페는 먼 곳에 사는 동생이 온 것을 반겨하며 남편에 이어 아들마저 무슨 변을 당할까 두렵고 슬픈 마음을 말하였습니다. 이프티메는 텔레마코스에게는 아테나 여신이 동행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고 언니를 불쌍히 여겨 자신을 보낸 이도 아테나 여신이라고 알려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페넬로페가 오디세우스의 생사를 물어보는 것에는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죠.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가 칼립소의 섬에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타카로 돌아가 아버지가 어떻게든 돌아오기를 어머니와 함께 구원자들과 맞서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처음 네스토르에게 어떻게 말을 꺼낼지 난감해하던 소녀는 이제 메넬라우스의 선물이 자신에게 맞지 않자 거절의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네요.